네, 김제 특정차 업체에서 일하다 끼임살을 당했던 몽골 출신의 강태환 청년 들어보셨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강태환 청년은 몽골인 어머니가 한국에서 낳아 법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자랐지만 실상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태환,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아무런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에 대해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구제 대책 상시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안희 의원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건의안 내용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대책 상시와 촉구 건의안입니다. 자, 발의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저도 알지 못하다가 고 강태환 군의 이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여러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과정에 보니까 이 청년이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거의 한국인인데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서의 거의 살아가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청년처럼 살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이 친구는 실제적으로 이제 체류 비자가 없다 보니 성인이 되자마자 자진 출국, 몽골을 자진 출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몽골어를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한국 사람으로. 네, 왜냐면 6살 때 한국에 왔기 때문에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 단기 비자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이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재입국을 했고 그다음에 유학생 비자를 받고 경기도에서 대학을 학사를 마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북에 오게 된 배경 자체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지역 소멸인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또 여기 안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제 그 꿈을 갖고 왔는데 사실 이 안에서 산재 사고가 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다 보니 우리가 당연히 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만 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유학생 그리고 학사 심지어 이 안에서 연구원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거 아닐까 하는 입장으로 굉장히 알아보다가 이 미등록 이주 아동이 한시적으로 구제 대책이 있었고 이제 내달 이제 3월 달에 종료되는 걸 알면서 이거 굉장히 상시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한국인으로 거의 이제 생활을 했고 한국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아닌 네.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이런 상황. 자, 어떤 경우에 이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건 다 부모님의 자격 요건 때문인데요. 예. 부모가 체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동까지 다 이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국에 와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이미 미등록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등록 상태에 와서 아이가 출산한 경우도 출산하고, 있고 체류가 연장이 안 된 안 돼서, 상태에서도 또 아이를 출산하거나 출산했고. 아니면 같이 있는 아이가 다 미등록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에 있네요. 네. 자, 이런 아동들이 전국적으로 또 우리 전북 지역에는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게 추정치만 있습니다. 통계가 안 잡히겠죠. 네. 그래서 추정치로 잡고 있는 게 3천여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이제 이 구제 대책 마련을 해서 상시화를 해보니 신청해서 실제 이제 구제 대책으로 된 아이들이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인가요? 전라도? 전국이에요. 전국적으로. 네. 그리고 전북에서는 이제 매년 집계하는데 24년도 집계가 43명으로 됐고요. 예. 초, 중, 고를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미 미취학 아동은 사실 또 집계가 안 되고 성인이 돼버리면 또 집계가 안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 이 43명은 굉장히 최소한의 수치로만 바라봐야 되고요. 법무부에 사실 이 상시화 하더라도 구제 대책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범칙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범칙금을 모으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고 있었는데 3월에 종료가 돼버리면 구제 방법이 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걸 상시화시켜달라는 요청들이 예. 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이달 말인가요? 아니면 3월 말? 3월 31일 종료입니다. 3월 31일. 네. 원래는 2월 28일이었다가 또 네, 좀 네. 변동이 있었던 네. 모양이고요. 예. 자, 실존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유령 취급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참 네. 안타깝습니다. 자, 아이들 의지와 다르게 또 태어나자마자 국적이 이렇게 무국적이 되는 상황.
아이들이 이제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교육이나 복지 혜택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제 교육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그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할 권리는 있지만 살아갈 자격이 없는 모순된 현실이라는 게 이 책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예. 말 그대로 존재는 하는데 한국에서 살아갈 법적 권리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치더라도 건강보험이 안 되고, 안 되고. 또 핸드폰 같은 경우도 통신 가입도 안 되고 이제 여러모로 불편한 사회에서 차별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교육은 한시적으로 이제 이게 확인이 되면 학교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여행도 지원하고 어떤 뭐 자격 시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지원되는 것들이 사실 그 안에서 다 배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만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아울러서 뭐 의료 혜택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건강보험 적용도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지위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지위가 또 박탈되거나 또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의 환경마저도 여러 사회적 차별, 배제 그리고 상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은 사실 그냥 한국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한국에 왔거나 그래서 한국 말을 유창하게 해서 외국어도 거의 하지 못해요. 한국 문화가 익숙한 친구들인데 우리는 이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교육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게 1,100명 정도가 이제 구제를 됐다고 했잖아요. 3년 정도에. 근데 3,000명 정도면 30% 정도인데 추정치가 2만 명으로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극소수만 지금 그렇죠. 구제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령 취급받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각종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어둠의 자식들 취급을 받는 이런 현실. 자, 이런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 적용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그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어떤 그 적용하는 어떤 그 자격 제도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어떤 기준 요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2020년에 4월 국내 출생에서 15년 이상 체류하고 중고교 재학이거나 고교를 이제 졸업한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되는 구제 대책을 좀 발표했다가 국가인권위가 이미 구제 대책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거를 이제 2022년 1월에 국내 출생이 아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을 이제 내면서 이제 2월부터 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 상황이고요. 이 체류 자격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의 권리는 좀 보장이 되고요. 이게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이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그 고 강태환 군이 이 안에서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나가게 자진 출국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 한시적이라는 게 진짜 뭐 땜질 처방이네요. 너무 잔인한 거죠. 그러다가 만약 그 시한이 지나버리면은 유령 취급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태환 청년도 취업을 하고 그다음엔 국적 취득 염두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청년들이 많을 텐데 당시 이런 기한을 왜 두는 겁니까? 기한을 좀 길게 해서 무기한으로 한다 할지. 아마 이게 여러 가지의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법무부가 단지 한시적으로만 체류 자격을 인정한 것 자체가 불법 이민을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 중인 이제 모든 미등록 아동에게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이를 악용해서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명목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사회가 참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역 소멸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북의 특성이 계절 근로자를 또 이렇게 하고 또 여러모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입주 도우미 같은 경우도 다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한시적으로만 진행을 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더 이상 연장을 않겠다는 취지인가요? 그래도 오늘 좀
고무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국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건의가 있었고 대정부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가 이제 연장안에 대해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연장 여부를 3월 중에 결정하겠다. 네, 이제 입장을 좀 발표했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차별이 없도록 좀 제도적 보완을 하는 상황이 좀 될 거다 싶은데요. 이게 법무부의 발표만 중요한 건 아니고 도내 사회에서도 이 미등록 이주 아동 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전환을 할 건지 우리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자, 그러면 3월 이후 이 아동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다시 요령 취급받는 겁니까? 일단 구제 대책이 되어 있는 그 1,100명의 아동들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 지위를 좀 유지할 수 있고요. 이제 구제 대책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월에 법무부 발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상시화 방안에 대한 그 건의안 발의를 하셨죠. 네. 지자체가 좀 나서 달라 이런 취지인가요? 사실 이건 지자체 문제보다 이제 법무부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서 법적으로. 네. 어떻게 권한을 주느냐 이거 이제 대책인데요. 제가 이 비자 관련해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비자를 열어두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투자를 한국에 15억을 하면 영주권을 주고요. 30억 이상 하면 또 고위 비자를 열어주는 트랙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너무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본이 이제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선 굉장히 제도가 훨씬 이제 완화돼서 열려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그 오시는 분들의 국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도를 규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계속 이제 지자체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건의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면서 이 제도를 3월 안에는 상시화시킬 수 있는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게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저희도 미등록 이주 아동을 계속 법무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 그 1,100명 중에 어느 정도가 도내에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 했는데 이게 주거가 불안정하다 보니 특별하게 지역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 숫자도 불분명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최근에 광주, 전남 이런 곳에서는 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주거 실태가 비세고 곰팡이가 있고 굉장히 열악한 시설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들도 취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비단 도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그 협력도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사실 저희의 고민은 이제 건의안을 발의하는 건 이제 시작인 거고요. 법무부가 이 안을 사실 국가인권위에서도 이제 곧 이 관련 내용을 의결해서 법무부에다가 관련 내용을 또 보낼 겁니다. 보내면 법무부가 그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상시화를 할 건지 아니면 한시적인 걸 조금 더 열어두고 상시화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제도를 할 수 있는 걸 마련할 건지 이건 걸 고민을 할 거고요. 국회 사원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같은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이민 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다문화 사회라는 건 이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로 이제 단어 자체가 좀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제 이주 노동 그리고 이민 사회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의 틀 그리고 그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건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해서 한꺼번에 좀 같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체계, 어떤 틀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그리고 있겠네요.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가 배타적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